그 우리가 알던 블랙핑크의 맛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띄어부터는 이게 완전히 한번 장르가 체인지되는 것 같아. 철저하게 미국이나 유럽 리스너들이 좋아할 만한 거기에 딱 맞춤형 어떤 그런 음악적 구조를 들고 나왔었던 거죠. 슬픔의 정서 같은 게 이분의 음악에 약간 있거든요. 그 브리팝 정서처럼 약간 우수에 찬. 제가 보기에는 이제 이분들은 흥행보다는 다음 스테이지로 넘어가는 분들인 것 같아. 그래서 이런 음악이 나오는 것 같아. 요번에 정규는 아니고 민상집이 있는데. 데드라인. 저 연휴 때 진짜 많이 들었어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기대를 하긴 했는데 기대 이상이었다고 봅니다. 그 기대를 뛰어넘었다고 보고 확실히 이 걸그룹의 레벨이 확 차이나는 그룹을 하나만 꼽으라면 좀 블랙핑크가 이제는 생각이 나는 것 같고 이번에 들고 나온 노래도 전 솔직히 대단하다고 봐요. 이 위치에서 이걸 한다고 대단하다고 봅니다. 저도 압도당했어요. 그냥 타이틀곡 고는 스피커를 최대치로 올릴 수 있을 만큼 딱 올리신 상태에서 한번 들어보시기를 추천드려요. 점점 고조시키다가 드랍 부분에서 이제 폭발시킬 때 그 비트와 리듬감과 이 사운드가 이렇게 휘감거든요. 몸을 휘감는다는 느낌이 딱 들어요. 압도당한다는 느낌이 들고. 약간 어떤 음악은 들으면은 약간 그게 귀로 안 오고 막 이렇게 올 때가 있잖아요. 그쵸. 심장 쪽으로 맞아. 온다던가 뭔가 맞아. 몸이 반응할 때가 있는데 또 이 음악은 약간 고각을 했어요. 몸이 반응하는 네, 음악입니다. 네. 그래서 압도적이었다. 저는 부장님들이 멜로디를 좋아하셔가지고 이번에 블랙핑크 노래 기대 이하라고 할 줄 네가 그렇게 알았는데 멜로디 무쇠하니야. 그러니까 멜로디도 좋아하는데 이 정도 퀄리티의 비트와 리듬감과 이런 그렇지. 거면은 우리가 또 힙한 네, 건 굉장히 좋아한다고. 좋아요. 네. 너무 멜로디 무쇠 아니야? 저는 음악 자체도 그렇고 뮤직비디오도 그렇고 영화 같지 않았어요? 저는 약간 이분들이 다 무슨 그 패션 앰버서더 하고 계시잖아. 그런 명품 계열의 패션 광고 같았어. 이 곡이 그러니까 지루할 틈을 안 주는 게 좀 이렇게 지루할 만하면 지금 리사의 랩플로우가 굉장히 강렬하게 튀어나오고 제니도 그렇고 지수가 또 중심 딱 잡아주고 영화 진짜 시네마틱해요. 예, 뮤직비디오도 그러고 되게 고급진 그 광고 본 느낌이었어 난. 네 명이서 한 노를 딱 잡고 그러니까 한 번에 합쳐지면서 이제 고로 딱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딱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우리가 이제 각자 솔로로서 성공을 한 다음에 네 명의 완전체로 다시 모여서 새로운 뭔가를 보여주겠다라는 어떤 그런 다짐. 혹시 이동진인가? 야 대단해. 계속 미션이라는 가사도 그렇고, 그러니까 우리들한테 새로운 이제 뭐 임무 같은 게 떨어졌는데 한 발 더 성장하고 도약하고 나아가겠다라는 약간 다짐, 포부 이런 게 막 뮤직비디오에서 느껴지는 거죠. 그러니까 심지어 이제 뭐 지구라는 여기를 넘어서 우주로 나아가겠다라는 표현 같기도 하고 뮤직비디오 보면 약간 동양적인 색채 조금 들어가 있고 맞아요. 막 그래요. 여기서 무야호 나오는 거 들으셨어? 그렇죠. 무야호 나오잖아.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듣는 재미가 계속 이 곡 자체가 계속 있는 게 그 리사랑 제니의 어떤 랩 퍼포먼스도 딱 나왔다가 중간에 보면 로제의 어떤 이 보컬이 또 이거 굉장히 또 풍성하게 해주더라고요. 저는 약간 중간에 그 후반부의 멜로디 라인하고 앞에 멜로디 라인 듣고 설마 했는데 크레딧 보고 놀란 게 크리스 마틴 했잖아요. 이거. 맞아요. 콜드플레이 노래 가운데 뭐 스카이 뭐 그거나 최근에 냈던 노래들 보면 뭐 방탄소년단하고 한 것도 그렇고 락 밴드긴 한데 이런 신스 사운드 좀 섞어가지고 둥둥둥둥 가는 게 있는데 그게 살짝씩 들리잖아요. 그래서 뭐 설마 진짜 그 사람이 했나 하고 봤더니 제일 앞줄에 크리스 마틴이 있더라고. 그래서 이게 어쨌든 장르적으로 보면은 그 EDM 테크노 90년대 후반 2000년대 초반에 그 요즘 친구들은 잘 모르겠지만 매트릭스라는 영화가 굉장히 유행하면서 그 음악들도 약간 그런 식의 테크노들 뭐 프로디지라든지 뭐 테크노인데 되게 거칠고 쇠맛이 강렬하게 다가오는 테크노 장르 같은 게 있었거든요. 그런 느낌이 좀 나. 여기도 블랙핑크 꼬 한 다음에 나오는 그 두두두두두두 이게 약간 그 매트릭스 OST처럼 두두두두두 그 느낌이 좀 느껴지고 최근에 제가 그래미인가 어디 보니까 검은색 가면 쓰고 나오시는 일렉트로닉 뮤지션 있던데 이름이 게샤펠 슈타인인가 있어요. 요즘에 좀 인기 있는 그분 음악도 약간 이런 느낌이다. 요즘에 트렌디함을 좀 입힌 데다가 거기다가 뭐
멜로디적으로는 콜드플레이 색깔도 좀 나고, 그러니까 전에 없던 새로운 시도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은근히 그런 음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곡의 최고 장점의 어떤 파트, 최고의 매력적인 부분은 그 이제 꼬 하면서 나오는 그 사운드거든요. 그러니까 신스와 킥드럼 요게 조화가 딱 만들어지면서 되게 리듬감이라든가 비트감이 거의 폭발을 해버려요. 제가 딱 노래를 들으면서 이런 느낌을 받았던 곡이 뭐가 있냐면 그 두아리파의 피지컬이라든가 아니면 위크엔드의 세크리파이스라는 노래가 있는데 이런 곡들을 들었을 때 받았던 그런 어떤 사운드적인 충격? 어떤 그런 느낌을 좀 강렬하게 좀 받았어요. 그래서 너무 하여튼 압도당했었다. 좋았다. 몇 년 전에 정규로 한번 냈던 적이 있는데 그때는 타이틀곡이 뭐 핑크베놈이랑 샷다운 해가지고 그 두 곡만 딱 이렇게 들었을 때는 그 우리가 알던 블랙핑크의 맛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블랙핑크가 그동안 뭐 YG에서 했던 그 힙합 좀 섞인 걸그룹, 퍼포먼스, 댄스 그룹 이런 느낌이었는데 띄어부터는 이게 완전히 한번 장르가 체인지 되는 것 같아. 이분들의 음악 자체가. 저는 이 고는 완전히 더 미국적으로 좀 다가간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었어요. 이제는 거의 레베루가 거의 아티스트 계열로 딱 가면서 활동도 뭐 우리나라 음방이나 이런 거, 우리나라 음원 차트의 성적 이런 거보다 그냥 이 사람들은 이렇게 내고 보여주는 그런 그룹이 된 것 같아. 뚜두뚜두 뭐 Kill This Love, How You Like That 뭐 아까 부장님께서 말씀하신 핑크베놈 노래 들어보면 공통점이 뭐냐면 철저하게 미국, 유럽 본토의 팝 시장 리스너들을 겨냥해서 만든 어떤 장치들을 일관되게 보여줬죠. 제가 봤을 때 그건 뭐냐면 808 베이스라든가 아까 말했던 어떤 킥 사운드라든가 이런 거를 전면에 강하게 이제 딱 들고 나와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멜로디보다는 자연스럽게 비트가 굉장히 강조가 되고 그리고 여기에 이제 기반은 이제 힙합이잖아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미국이나 유럽 리스너들이 좋아할 만한, 그러니까 이들이 좋아하는 게 뭐냐면 힙합 기반의 클럽형 음악, EDM 음악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라이브 무대라든가 공연장이라든가 페스티벌이라든가 이런 거에서 좀 우리들이 환호할 수 있는 이런 음악들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거기에 딱 맞춤형 어떤 그런 음악적 구조를 들고 나왔었던 거죠. 그렇다 보니까 외국 팬들한테 좀 더 강하게 인식이 되고 인기를 얻었던 요인이었던 게 아닌가. 그게 또 차별적이고. 그러니까 트웬티원 이후에 나온 게 블랙핑크였잖아. 그 세대가 좀 바뀌면서 YG에서 나온 다음 세대 걸그룹이 블랙핑크였는데 초창기는 저는 솔직히 그냥 듣기에는 트웬티원 음악의 연장선상이 좀 느껴졌어요. 이렇게 국제적으로 빵 뜨기 전에는 뭐 라디오의 신청곡으로 가장 많이 들어오는 건 사실은 블랙핑크 노래 중에 제 프로만 놓고 보면은 그거예요. 마지막처럼. 그 노래는 사람들이 좋아하거든요. 예전에 그 트웬티원 음악도 생각나고 멜로디도 이렇게 딱 좋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걸그룹 댄스 음악이었던 거지. 근데 그 댄스 음악이 YG 스타일인 거. 그래서 인기가 좀 있었던 트랙이었는데 그 이후로 이제 국제적으로 인기를 끌었을 때는 거기에서 조금 더 트웬티원적인 색깔은 많이 버리고 아까 그쵸. 말씀하셨듯이 네. 해외를 좀 노린 듯한 맞아요. 비트도 철저하게 그렇고 노린 거예요. 철저하게. 그리고 막 라따따따 이러면서 한번 띵 이러면서 약간 바뀌면서 춤추고 막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시그니처처럼. 그리고 맨날 그 블랙핑크 in your area 뭐 맨날 이러잖아요. 그 지금 이번 앨범에서 그것도 없어졌더라. 근데 예전까지는 항상 노래 그거 하면서 그거 나오면 이제 춤추면서 퍼포먼스하고 막 그런 스타일이었는데 그게 전 세계적으로 한번 먹혔단 말이에요. 그리고 엄청난 막 진짜 팬층이 이렇게 많은 걸그룹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거의 뭐 역사적으로 너무 뛰어난 위치까지 올라갔잖아요. 그 다음에 솔로로 흩어졌다가 다시 만났을 때는 제가 보기에는 이제 이분들은 흥행보다는 다음 스테이지로 넘어가는 분들인 것 같아. 그래서 이런 음악이 나오는 것 같아.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블랙핑크 하면 생각나는 그 음악들에서 조금 더 벗어나 보자. 그래서 더 벗어나려고 점점 더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띄어보다 더 벗어났잖아 이번에 고나 이런 거는. 그 모든 게 자신감인 거죠. 그러니까 자신감도 솔로로서의 어떤 성취감을 토대로 네 명의 완전체를 보였을 때 그렇죠. 더 자신 있게. 그리고 그렇게 인기를 많이 이렇게 끌다가 그 다음에 이제 이분들도 활동한 지 거의 10년 넘어가고 막 이렇게 됐잖아요. 그 다음에 걸그룹이 줄 수 있는 메시지나 뭐가 있을까 생각해 보면은
아까 뭐 가사 얘기도 잠깐 하셨지만 뭐 서로 이렇게 같이 뭐 연대해서 앞으로 나아가다라든지 맞아요. 용기 있게 뭔가 이겨내 보자. 나는 뭐 이렇게 잘할 수 있다. 이런 메시지가 점점 더 앞으로 나오면서 그럼 음악은 어떻게 바뀌나 보면은 음악도 그동안의 팬들이 블랙핑크 하면은 나는 내가 좋아하는 블랙핑크 음악을 들어야지 이 상태에서 이런 걸 들고 나오면은 듣긴 듣는데 약간 생경하면서 그럴 수 있거든요. 사실은 특히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서는 고 같은 음악은 그렇게 히트하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사실은. 근데도 이런 걸 하면서 팬층을 어떻게 끌고 나갈 수 있느냐를 제 나름대로 고민해 봤을 때는 이제는 그냥 아티스트가 됐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 음악을 하는 것 자체를 응원할 수도 있어. 이런 음악을 하는 것 자체를 같이 가는 거야 이제. 멋있잖아요. 그리고 난 이런 이 정도 위치에서 이렇게 한다는 거는 그래서 내가 더 감동 아닌 감동을 받게 되는 게 다른 거 할 수도 있는데 이런 걸 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최고에 있는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그런 앨범이다. 그런 음악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분기점이라고 할 수 있는 무대나 혹은 인상 깊은 그런 게 생각나시는 게 있나요? 코첼라 아닌가요? 19년 두 번 나왔잖아요. 코첼라에 19년도에 최초로 등장했을 때 그때 그 강렬했던 어떤 그것도 무시 못하고 그 나중에 20년도 넘어가서 한번 아예 헤드라이너로 쓴 적 있잖아요. 저는 코첼라 무대가 가장 인상적이던데 분기점이라기보다는 확장되고 강화되고 하는 결정적인 어떤 역할을 한 무대였다. 유튜브 시대가 이렇게 막 열리면서 그거에 영향도 많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한데 다른 그 서양 쪽에서도 걸그룹이 있긴 했거든요. 뭐 얘는 뭐 피프스 하모니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다 걸그룹 있었는데 이분들이 그렇게 퍼포먼스 하는 걸 보면은 저는 가장 드는 생각이 실력으로 그냥 쉿 하게 만드는 그게 있는 것 같아. 춤도 추지만은 랩이랑 노래랑 그 퍼포먼스가 그냥 보고 있으면 넋놓고 보게 되는 그게 전 세계 사람들이 보기에도 비슷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두분 취향은 한 곡만 고르면 고대 챔피언. 저는 그래도 아직까지는 고가 좀 더 강렬한 것 같아요. 네. 저는 챔피언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나온 블랙핑크 노래 중에 챔피언이 제일 좋아요. 하여튼 무조건 추천합니다. 저거. 두 곡이 굉장히 딱 강렬하게 박혔죠. 나 오늘 이거 틀었다고. 왜냐면은 그러니까 딱 두 곡 꼽자면 저는 이 앨범에서 사실 고랑 챔피언이었어요. 예, 챔피언은 딱 들어도 이제 너무나 훌륭한 팝 앤썸이잖아요. 듣자마자 연상이 되지 않나요? 그 콘서트장에서 팬들하고 막 떼창할 것 같은 이게 자연스럽게 연상이 되는. 이거는 올해 이제 올림픽은 끝났구나. 뭐 월드컵도 있고 WBC도 있고 앞으로 계속 무슨 스포츠 이벤트가 뭐가 나오면 뭐 계속 나와요. 맞아요, 챔피언. 맞아요. 진짜 엄청나게 나올 또 겁니다. 이재 씨가 또 여기에 또 그렇지, 작곡에 이재가 또 다 들어가 참곡을 있고. 했는데 귀에 확 꽂히더라고요. 예, 챔피언. 그 특히 후렴구는 약간 케이티 페리의 로어 듣는 느낌 또 약간 받았고, 예, 그랬어요. 응원가 같잖아. 처음에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K-팝 뭐 K-팝 걸그룹 보이그룹이 처음으로 국제적으로 막 이렇게 붐됐을 때는 전체적으로 그 팝신이 건 그 전 세계적인 유행의 흐름이 힙합 뭐 곡의 베이스가 있긴 했던 것 같아 제 생각에는. 맞아요. 근데 요즘에는 그게 약간 바뀌면서 한 바퀴 돌고 이러면서 이런 하우스라든지 뭐 일렉트로닉 계열로 조금 변화는 되고 있는 것 같고 그 가운데 블랙핑크는 그러면 하우스를 할 것이냐 뭘 할 것이냐 했을 때 EDM 계열 중에서 찾은 방향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90년대 후반이나 2000년대 초반의 그런 테크노 계열에다가 요즘에 유행하는 뭐 게샤펠 슈타인 그분 같은 그런 DJ들이 하는 사운드 같은 거를 좀 섞어서 자신만의 스타일로 한번 바꿔보는 거죠. 장르적으로는 그런 거를 차용하더라도. 솔로 커리어도 또 어마무시하잖아요. 각자 활동할 땐 또 어떤 매력이 있나요? 진짜 다 매력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니는 그러니까 힙합을 기반으로 하지만 좀 더 약간 쿨한 느낌이 든다면 로제는 밴드랑 묶였을 때 또 이 로제만의 매력이 딱 확 발산이 되고 또 그리고 로제의 목소리가 이번 고에서도 이게 지루하지 않게 하는데 굉장히 전 큰 한 몫을 담당했다고 보는데 그 이유가 부드러운데 얇진 않아요. 그리고 허스키한데 그렇게 탁하지만은 않아요. 이런 묘한 어떤 음색이 굉장한 또 매력을 또 부여를 하고 있고 리사는 좀 더 파워풀하죠. 퍼포먼스가 느껴지는 어떤 힙합 기반으로 한다면 또 지수는 저는 또 멜로디컬한 팝에 굉장히 또 거기서 또 매력을 또 발산시킨다고 볼 수 있고 지수 솔로곡들이 라디오에는 신청곡으로 제일 많이 들어와요. 꽃이라든지 뭐 얼스 케이크라든지 가장 한국에서 히트하는 노래를 솔로 활동할 때 많이 내는 사람은 지수예요. 근데 각자의 매력들이 너무나 다 확실하게 이렇게 자리 잡혀 있고 세팅이 돼 있고 그 매력을 적절하게 잘 발산하면서 또 어느 정도 위치까지 다 올라갔기 때문에 제니 씨 같은 경우는 제가
보통 이 걸그룹에서 보면 롤이 나눠질 때 보면은 보컬을 하느냐 래퍼를 하느냐 이건데 솔직히 좀 어떨 때 듣다 보면은 그 랩도 그냥 그 랩이 좀 별론 것 같은데 그런 사람들도 있긴 있는데 누군가요? 그거는 노코멘트 하겠고요. 자, 보컬도 뭐 이건 보컬인데 좀 약하네, 메보 아니면 좀 약하네 이런 것도 있거든요. 누굴까요? 노코멘트입니다 역시. 근데 제니 씨를 한번 보십시오. 시원하게 한번 질러주셔야 되는데. 예전에 그 윤미래 씨 랩을 할 때는 무슨 뭐야 이거 에미넴이야 막 깜짝 하다가 놀라죠. 노래할 깜짝 놀라요. 때는 또 무슨 이거 뭐야 이게 뭐 래퍼야 보컬이야 이걸 다 잘하는 사람이 있나? 제니 씨가 있더라고 내가 보니까. 제니 씨는 이게 다 됩니다. 랩할 때는 무지하게 랩을 잘하시고 노래할 때는 또 노래 이렇게 잘했었나 싶기도 하고. 그럼 거의 뭐 와 너무 대단한 사람이 딱 솔로로도 하고 그룹에도 들어가 있고. 리사 씨는 특히 저분은 저 태국 분이시잖아. 팬덤 엄청나고. 근데 이분도 랩을 못하냐? 아니야. 아니, 랩 너무 잘해요. 최근에 그 리사 씨 솔로 했던 거 중에 저는 본 어게인인가? 도자켓이랑 뭐 라예랑 한 거 있거든요. 그 노래도 들어보면은 야 이게 블랙핑크 리사 맞나? 엄청 잘해. 그럼 지수 씨는 아까 얘기했던 대로 그 한국에서 특히 인기 있는 그런 솔로곡들 많이 또 간간히 발표하시고. 그리고 로제 씨는 허스키하다고 그랬는데 저는 솔직히 블랙핑크 멤버 중에서 로제 씨를 제일 좋아하거든요. 저도요. 예전부터 되게 굉장히 좋아했어요. 제일 좋아하는 최애 멤버죠. 우리는 아마 아저씨들 취향이 비슷할 수밖에 없는 게 로제 씨가 다른 사람 얘기하고 싶은데. 그 예. 음색에 허스키가 섞여 있는데 그 허스키가 어떤 허스키냐면은 예전에 제가 2000년대 초반에 좋아했던 아티스트 중에 에이브릴 라빈이라고 있거든요. 에이브릴 라빈이 뭐 스케이터 보이 같은 것도 했지만 그 락인데 약간 우수에 찬 그 이별 노래 같은 락 노래 있어요. 뭐 컴플리케이티드라든지 막 그런 노래 있거든요. 근데 그때 지르는 걸 들어보면은 허스키해 약간 허스키한 느낌이 나는데 그 락 사운드랑 잘 묻어나. 그리고 로제 씨가 그 찾아보시면은 노래하다가 갑자기 매쉬업하는 그 트랙들이 있거든요. 갑자기 뭘 하다가 원더월을 부른다던가 내리삐 한 것도 있어요. 근데 그런 팝, 락 장르의 음악들이 음색하고 굉장히 잘 맞아요. 정말 잘 맞아요. 잘 맞고 이게 듣기에 되게 좋아요. 이 유니크한 음색이 그런 음악들하고 되게 잘 맞아. 그래서 밴드랑 이렇게 딱 결합이 됐을 때 가장 빛을 발하는 멤버가 그렇지. 로제예요. 근데 이게 또 걸그룹에 들어가 있어서 한 그렇죠. 파트씩 한다고 하면은 근데 이거 어떻게 조화를 할까? 걱정이 되기도 하는데 항상 결과물 보면은 다 기가 막히게 풍성해지잖아요. 파트 분배가 돼 있고 칠 때 빠질 때 딱딱딱 맞아. 그리고 심지어 네 분이 사이도 되게 좋고 서로 이렇게 모일 때 모이고 흩어지고 이게 그 외적으로도 그 멤버들이 뭐 크게 문제되지도 않고 맞아요. 쭉 가면서 이런 정도의 퍼포먼스 낸다. 저는 대단합니다. 이건 뭐예요? 아니 이것까지는 알겠는데 이건 뭐죠 지금? 요즘에 유행하잖아. 그래요? 좋다 저 이거 몰라요. 몰라요? 몰라요. 맨날 저 네. 리수영 씨가 하는 거 있어요. 그래요? 좋다 알겠습니다. 막 이래 나. 로제를 특히 좋아하시는 이유는 그러니까 송라이팅도 굉장히 잘하잖아요. 노래를 잘 쓴다고 보고 예. 슬픔의 정서 같은 게 이분의 음악에 약간 있거든요. 그 있죠. 로지 앨범도 들어보면은 넘버원 거리라든지 톡식 톡식 틸디 틸디 엔드 이런 거 들어보면은 그 메이저 코드로 뭐 간다고 하더라도 이분이 그 노래하는 게 나도 가사를 100% 해석할 순 없지만 브리팝 정서처럼 약간 우수에 찬 정서적으로 약간 뭐 이런 반음 내려간 것 같은 그게 있거든요. 본인이 쓰면서 자기 이야기를 했을 때 나오는 그게 있어요. 솔로 활동에서 아파트 전에 로제 씨가 다른 멤버들에 비해서는 조금 큰 성공을 못 거뒀다고 저는 보는데 그 시기에도 저는 로제 씨가 솔로했던 거를 되게 좋아했거든요. 온더그라운드라는 노래도 좋고 그 본핑크 앨범에 보면은 그 크레딧에 나와 있는지 모르겠는데 사랑하기 하드 투 러브라는 노래가 있거든요. 그거 그냥 로제 씨 솔로곡이에요. 그 노래 굉장히 좋습니다. 저는 그 앨범에서 이 노래를 진짜 많이 들었어요. 하드 투 러브. 여기도 보면 후반부가 락처럼 가고 EDM도 약간 섞여 있는데 이 노래가 로제 씨가 부른 노래 중에 전 제일 좋았어. 내가 제일 좋아하는 블랙핑크 완전체 노래. 저는 챔피언 됐습니다. 예전 진짜 노래 많이 중 부른 것 같아요. 예전 노래 중에 좋아했던 거는 Forever Young인가? 그거 좀 좋아했고. 저는 러브시컬. 그거 좋아. 네. 그것도 타이틀이었어. 그러니까 정규 1집. 가사에 좀 확 꽂히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에 뭐 공주가 되고 싶진 않지만 어쨌든 나는 존재 가치가 어마어마해. 그 가사도 확 들릴 뿐더러 그 가사랑 멜로디랑 너무 잘 매칭이 되면서 어울리고
그게 좀 이분들의 매력을 또 굉장히 또 잘 살린 곡이 아니었나 싶어서. 가장 바라는 거는 이제는 그래미가 됐던 뭐가 됐던 메인상 하나 블랙핑크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분들의 행보를 보면은 음악적으로 한번 뭐 대단한 일 한번 하실 것 같은 생각이 저는 그냥 들어요.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대단하신 분들이야 블랙핑크.